자, 대략적으로 이 내용은 화학원 정도 되는 수준의 내용들이에요. 단원명은 화학의 원어입니다. 만만치 않게 어려운 단원이에요. 일단은 맨 마지막에 화학반의 양적관계 문제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화학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여러분한테는 당장에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전 단계까지 다시 말하면 몰이라든지 화학식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쓰는 용어하고 여러분이 쓰는 용어하고 화학계가 쓰는 용어가 서로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학의 언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용어 세 가지를 먼저 정의해 봅시다. 이미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원소와 원자와 그리고 분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원소 정의는 뭐죠? 물질을 가장 많은 물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물질을 가장 많은 입자 물질이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입자라면 원자예요. 성질 그렇죠?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기본 성분, 그것을 우리는 원소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물이라고 해놨습니다. 물은 H2O로 이렇게 쓰고 있죠. 물을 전기 분해하니까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물은 원소 물질이다. OX. X죠.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화합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세는 단위는 몇 종류 또는 몇 가지 이런 이름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 두 가지,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됐습니까? 반면 원자는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그걸 우리는 원자라고 하겠고 원자는 세는 단위는 몇 개 이렇게 세겠습니다. 분자의 정의는 뭡니까? 물질의 성질 그렇죠. 물질의 성질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 그래서 분자 역시 몇 개 이렇게 세겠다고요. 분자를 쪼개면 더 이상 그 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됩니다. 원소입니까? 원자입니까? 분자입니까? 수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원소 그렇죠? 물은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수소는요? 원자 물을 전기 분해했더니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2리터 대 1리터 나와요. 분자 그때는 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자도 원자는 몇 개를 센다 하는데 이 센다는 것은 물론 직접 입자의 개수를 셀 수도 있겠지만 질량을 측정한다 또는 부피를 측정한다 이 개념이 나온다면 원자 또는 분자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원소. 그래서 화학적으로부터 분해가 된다 하면은 원소 물질은 아닌 게고요. 화학적 분해가 더 이상 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원소 물질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 중학교 2학년 내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네요. 또 다른 용어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물질을 나눠보니까 끓는 점이 일정해요. 또는 뭐 밀도가 일정해요 하는 순물질과 아니야 그런 녹는 점이 일정하지도 않고 뭐 끓는 점이 일정하지도 않고 밀도가 일정하지도 않아 서로 다른 물질들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물질 1, 수물질 2로 나누네요. 물리적 방법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혼합물의 분리라는 이름을 씁니다. 참고로 혼합물 분리는 중학교 2학년 내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미 세페이드 2F를 통해서 혼합물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한다 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통해서 분리해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밀도 차이를 이용해볼 수 있었어요. 끓는 점 차이 끓는 차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가는 예, 전개율,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전개율 차이도 좋습니다. 또 분배 결정과 같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네요. 그죠? 참고로 그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옵니다. 오 나이스 그만큼 내용이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순물질도 또다시 나눴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들이 나왔네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해서 원소 물질과 아니야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 화합물로 말입니다. 그럼 화합물은 원소 물질로 분해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 분해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를 시킵니다. 열 분해시킬 수도 있겠고 촉매 분해시킬 수도 있겠고 전기 분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중3 내용에서 이런 분해까지 세 가지 열 분해, 촉매 분해, 전기 분해가 중3 교과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한테 한번 시간 소개했죠. 기억 안 나요? CaCO3 탄산칼슘을 상극형에 놓으면 이거는 열 분해시킨다는 거죠.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 열분해되고요. H2O2 과산수소를 MnO2 이산망나제 같은 촉매를 집어넣으면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시키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죠. 참고로 이렇게 한글로 탄산칼슘, 한글로 수소 써보면 양적 관계를 잘 알 수가 없는 방. 뭘 써야 된다? 화학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학식 쓰는 것은 큰 단어 챕터 3강에서 소개되겠습니다. 되나요? 맨 첫 페이지가 10페이지 되고 있습니다. 물질의 분류라든지 분류 방법이라든지 왼쪽에 화학적인 언어, 용어 정리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노트 없어요? 네? 노트 없어? 이렇게요? 사람이 노트 없이 맨날 뭐 책에다만 그때 끝나면서 그 책 잊어버리고 하면 아무것도 없지. 누가 노트가 없냐? 있을 거야? 네. 뭐하냐 너는? 꼭 이 앞에 와 저거 지랄하고 있어. 딱 지랄한 게 없는. 이쁘지 않냐? 갈릴레오. 진짜 앞에 앉아서 이상한 듯 해요. 누군지 알아요? 맞을지 지금. 책 읽고 있어. 야 부필 뽀개졌어. 이씨. 안돼. 너무 아픈데. 하지 마. 또 누가 또뭐 얘가 이거 건들려고요. 한대 맞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잖아. 이렇게 건들려고 이렇게 했잖아. 야 끼해져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한대 맞아야죠. 자 다음 얘기해 보죠. 이게 또 오른쪽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화학이라는 건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원자는 이래요라는 예경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그렇죠. 돌턴이죠. 돌턴의 원자설 1801년 요 글자는 1803년이라고 표시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1801년에 돌턴이 원자는 이래요 하면서 원자는 한쪽이죠.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는 서로 다른 질량을 가져. 그리고 중요한 거 원자들이라는 놈이요 화학 발전에서 소멸되지도 생성되지도 그리고 다른 걸로 바뀌지도 않아.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화합을 만들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유레카 하면서 그렇게 돌덩이 원자설이 돌덩이 혼자 갑자기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네요. 그보다 앞선 1770년대와 179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 법칙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물, 불, 바람, 흙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물질을 만든다 했던 그런 개소를 했던 사람도 있고요. 아니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만물의 근원이 물이야 했던 또 뭐 그쪽 상황에서는 그때의 과학적인 지식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었겠습니다만은 근데 프로지스토리라는 게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질량이 바뀔 수도 있잖아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라버니아가 야 그게 아니고 미평균 용에서 태워봤더니 방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똑같잖아. 기체가 발생하든 또는 뭐
녹이슬든 간에.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놈이 1770년대 후반에 발표되었습니다. 1799년에 트러스트라는 사람은 야 굴이 4g 있었는데 여기에 산소를 막 집어넣어서 굴을 가열해서 산화굴을 만들었어. 이때 산화굴이 2의 질량이 굴이 4g당 맥스 해봐야 5g밖에 안 만들어지더라. 산소를 더 많이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만들어지는 화합물의 질량에는 변화가 없는, 다시 말하면 화합물의 질량을 만드는데 원소들의 질량비가 특정한 정수비를 가져 했었던 일정 성분비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말했지만 이건 경험 법칙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돌턴이 원자는 이래요라고 하면서 원자설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뀜이 없다 보니까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CO, 산화구리가 만들 때 원자의 종류 개수가 반응 전후에 바뀔 게 없으니까 구리 원자가 2개, 산소 원자 2개는 반응 후에도 역시 구리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로 똑같아. 이때 화학 반응에서 구리 원자 자체의 질량이 바뀐 건 아니야. 산소 원자 자체의 질량이 바뀐 것도 아니야. 그 개수가 바뀐 것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반응 전후에 질량이 동일해라고 얘기되겠습니다. 구리 원자는 64예요. 여러분 원자인데 좀 기억하십니까? 말들이 없어. 원자인데 기억합니까? 조금. 노트 준비하고 이렇게 내 책이고 노트가 15, 48이. 아이씨 잘 걱정한데. 야 커버 되냐? 아니요? 안 돼요. 맨 끝에 거 안 나와요. 좀 맨 끝에 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딱 나와요. 밑에 거도 나와요.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가르쳐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원소 기호 아래쪽에 쓰는 것은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쓰겠죠? 원자 번호는 그 원자 핵속의 양성자의 개수이고 중성 원자라면 전자의 개수이기도 하겠습니다. 중성의 원자에서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성을 내포한다 했죠.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그때는 원자라는 지금 대신 뭘 쓰지? 이온. 그렇죠. 이온을 쓰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쓰는 놈이 질량수인데요.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 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에서 전자 질량의 것은 정말 무시할 수 있는 바. 그래서 원자의 질량 대부분은 원자 핵에 있다고. 질량수 얘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원자 양과 비슷한 개념이라면 그냥 대충 똑같이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몇 가지 원자량들 수소 원자량 1됩니다. 물론 평균 원자에서 1.008입니다만 1.008이나 1이나 그 차이는 없겠죠. 헬륨 4 쓰겠고요. 리튬 7 잘 안 나와요.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무조건 잘 나옵니다. 토이 19 기억하시고 네온 20은 요즘에 잘 안 나오네요. 나트륨 24, 마그네슘 24, 알루미늄 27 기억하셔야 되겠다 했죠. 규소 28은 화학 공부를 하면서 별로 나올 일은 없습니다. 인 32는 생명 공부할 때 잘 나오고 화학에서 별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면 화학 32는 매우 잘 나오죠. 아르곤 40, 칼륨 39와 칼슘 40. 여러분들 자연에서 산출되는 원소 원자분 92와 우라늄까지에 대해서 전부 다 외우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요. 뭐 요거 정도는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염소는 평균 원자의 개념으로 35.5로 쓸게요. 염소의 동요소 35짜리하고 37짜리가 3대1의 존재 비율을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후에 내가 원자량들 한 3가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좋습니다. 핵금,
물이 좋습니다. 금. 아니. 은이죠. 철의 원자는 얼마였어요? 56이고요. 구리 얼마요? 64. 64. 은은 100번째입니다. 그래서 불이 64짜리가 있었고요. 산소는 16짜리예요. 원자력들이. 그래서 불이 64짜리가 2개 있었고 산소는 16짜리가 2개 있네요. 128과 32를 더합니다. 산화구리의 화학식량은 했습니다. 64, 16 합해서 80인데요. 그래서 2배가 같네요. 128과 32를 합했더니 160이 나와요. 무슨 법칙인가요? 일정 에라이. 질량 일정. 이건 질량 보존 법칙이죠. 하면 얘네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 비로 나타내니까 4대 1대 5로 나오네요. 그래서 반응하는 구리의 질량과 반응하는 산소 사이의 질량에 대해서는 구리 4g당 산소 1g이 반응에 참여해서 산화구리 2를 만들어요. 이게 무슨 법칙? 일정. 네, 이게 일정성 법칙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중3 내신 1학기 중간고사에 바로 쳐야 되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 하는 선배들이 내신에서 이거 틀리면 신문에 달아야죠. 용매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되나요? 예,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돌턴 원자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아르곤은 40이죠. 예. 40이죠. 원자량. 근데 칼슘도 40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염소만 35.5로 소수점으로 나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다른 것들은 질량 수단을 줬어요. 그래서 원자량은 실제로는 그렇게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 때문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수소는 1자리하고 2자리 볼 때 1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산소도 역시 16자리고 산소 18자리 볼 때 압도적으로 산소 16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주된 놈이 아닌 다른 놈들의 비율은 너무나 적다 보니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는데요. 얘는 염소는 35하고 37 보니까 4분의 3과 4분의 1의 존재 비율을 가져 많은 거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가 없어서 평균 원자량 존재 비율까지 곱해서 35.5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아까 말했지만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1.008이에요. 뒤에 소수점 008? 100분의 1 채 안 되는 거잖아. 1% 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시할만 하게끔 하는 거였죠. 근데 염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75%에 25% 존재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는 평균 원자량 단위로 썼고 다른 것들은 질량수 단위로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자량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저 반응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는지는 이거 아닌 거죠. 근데 시험에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중3 내신 수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면 이 그래프 보고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g 주면 2g 되네. 아, 그럼 산화구리 2는 4대 1의 질량비로 결합하네. 그렇게 결론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원인, 이유, 불이 원자는 이러니까 산소 원자는 이러니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걸 한번 준비해볼까? 똑같은 거예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준비되면 산화 마그슘인데 이때 마그슘과 산소는 3대 2의 질량비를 보게 되는데요. 마그슘 원자량이 24예요. 산소 16이죠. 24 대 16 얼마? 3대 2잖아. 64. 야, 24 대 16이 3대 2밖에 안 나와요? 산소는 산수도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저 그래도 수학 틀렸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26을 3으로 나눠서 12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수소 산소 반응에서 수증기가 만들 때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자리가 2개, 16자리 하나. 그래서 2대 16, 1대 8의 질량비를 가지고 수소 산소가 만들어 수소 산소 그렇게 1대 8의 질량비로 수증기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자량을 알면 쟤네들이 질량비 처음부터 외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때도 결국엔 여러분이 원자량,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딩 때 저런 거 알아야 돼요? 예. 아. 페이지 13페이지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왜 전원차 제 126,500번째 법칙 뭐 이런 거 하려고? 네. 이모리 가지고 이때 시대 가면은 그래도 천재 아니야? 지금보다는 그치 천재지. 좀 또라이 소리 듣지 않을까? 그런가? 핵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씨. 그럼 돈 진짜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볼턴은 원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분자란 말을 처음 쓰는 양반 있어요. 누구요? 라부아지. 뒷페이지 넘겨볼까요? 14페이지입니다. 아보가르도. 예,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분자라는 말을 나타내게 됐는데요. 역시 아보가가 뜬금없이 갑자기 야 물질은 기체 물질은 분자라는 게 구성돼 있어갖고 온도 압력 같으면 같은 품질 같은 게 분자가 있어. 이 얘기를 뜬금없이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역시 아보가드로 분자라는 놈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원자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법칙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게이-리삭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또는 생성되는 기체 분자들 간에는 아주 특수한 정수비가 나와 라는 거예요. 이때 원자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던데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소산소 반응에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그때 실제로 해보니까 수소 2리터 대 산소 1리터 반응하니까 수증기가 2리터 나오는 2대 1대 2의 부피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돌턴이 원자설에 입각해서 가장 작은 입자 수소 입자를 준비해봤습니다. 수소 원자를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작은 산소 원자도 준비해봤네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분명히 그 크기든 질량은 다를 테고요. 질량 보존 법칙 및 일정 성분 법칙은 만족해야 되니까 수소 원자의 개수, 산소 원자의 개수는 바뀌지 않았어야 될 것이겠고 또한 실험을 해보니까 반응 부피비가 2대 1대 2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산소 원자를 반절 쪼개고 수소 원자 하나씩 집어넣어 봤더랬습니다. 도대체 매우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지금 돌턴은 원자를 쪼개야 되는 일이 벌어지네요. 자동차에 뭐 마무리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아보가드로는 분자라는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수소 원자 2개가 달라붙어서 수소 분자라는 걸 만들었고 산소 원자 2개가 달라붙어서 산소 분자라는 걸 만들었거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산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2개가 달라붙어서 물을 만들어 수증기를 만들어 이래버리면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 법칙 뿐만 아니라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도 다 만족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의 분자가 있어야 이 얘기가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기체 반응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분자, 특히 기체 분자는 온도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기체 분자를 가지거든 이라는 가설을 내놓게 되고 이제 그 가설은 믿어지게 됐습니다. 분명하지만 수소 분자의 크기와 산소 분자의 크기는 달라요. 그런데 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을까요?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저금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은 저금통에 1원짜리 동전, 사이즈는 여러분 1원짜리 동전 잘 모르나? 1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분명히 차이가 나죠. 작은 동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체라면 얘기가 달라지더란 거예요.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하네요. 여러분들 물 1ml가 수증기가 됐대요. 어느 정도 부피 될 것 같습니까? 1000ml. 예, 약 1700ml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됐을 때 분자 사이클이라는 것은 분자 자체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무시할 만하겠다는 거죠.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 부피에 비해서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할만 하다 보니까 온도 압력이 같으면 그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는 서로 같아요라는 아보가드로의 가설 분자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면 0도씨 1기압하에서 22.4리터라는 공간 부피에 들어가면 기체가 1몰계라는 게 나오겠고 이 1몰계라는 것은 6 곱하기 10의 23승 계의 분자 뒤에 0.02가 더 있긴 해요. 6.02가 더 있는데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6 곱하기 10의 23승 쓰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그냥 1몰의 개수를 6 곱하기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됐던 수증기가 됐던 메탄가스가 됐던 산소가 됐던 지소가 됐던 암모니아가 됐던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 압력이 같다면 0도씨 1기압이라면 22.4리터라는 공간 부피에 아직 여러분한테 소개가 안 되어 있는 1몰계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어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어 라고요. 14페이지입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증상권 아니죠? 중상 고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투에프를 해봤으니까 이제 3 해야죠. 천천히 하나씩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에 해당하는 원자량들을 소개했다면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에 해당하는 분자량도 소개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원자량들의 개수 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분자가 원자 한 개가 분자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네요. 1원자 분자 어떤 것도 있을까요? 구리. 18조 원소들로 헬륨, 네온, 아르곤, 구리는 있어. 구리는 아닌가? 아니구나. 분자가 아니구나. 예. 이게 오늘 수업의 또 후반부에서 소개될 내용이기도 하겠는데 분자란 말을 쓸 수 없는 놈들이 있어요. 금속결합 물질들이죠. 예. 대표 구리,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금속결합 물질은 분자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거? 이온. 그렇지. 이온결합 물질, NaCl 이런 것들은 분자란 말을 쓸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분자 이거 내신에 쳤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분자는 동적을 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공유결합을 한다 해서 그럼 무조건 다 분자였습니까? 그렇진 않죠.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이라고 불러주는데요. 탄소 다이아몬드라든지 탄소 흑연 또는 SiO2 이산기소 이런 것들은 거대 그물 구조를 가지는 그런 공유결정들은 역시 분자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분자는 분자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분자식은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정확하게 적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헬륨 분자량 3이다. 네온 분자량 20이고 아르곤 분자량 40이죠. 즉 얘는 원자량 곧 분자량이에요. 이원자 분자가 있네요. 원자 두 개가 분자가 되겠답니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수소. 예. 산 우리는 이원자 분자를 X2 형식과 XY 형식으로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X2는 한 종류 원소로 구성되어 있군요. XY는 서로 다른 종류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X2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수소 있고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체입니다. 그 밑에 브로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액체예요. I2 있는데 얘는 고체거든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기체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 할게요. 기체 반응의 법칙 또는 우리가 온도압력 같은 같은 분수의 같은 계의 분자가 있다는 것은 기체일 때 얘기해요. 고체는 액체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기체에 대한 분자량들을 좀 관심 있겠습니다. 수소 원자량은 1입니다. 분자량은 2죠. 질소 원자량은 14고 분자량은 28이에요. 산소는 32가 나옵니다. 플로린은 원자량이 19랬어요. 분자량은 뭐예요? 38 되겠죠. 염소는 35.5에 71이 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HF, HCl, HBr, HI 같은 놈이 대표적이 되겠고요. CO 일산화탄소라든지 NO 일산화질소 같은 놈도 대표적인 이원자 분자입니다. HF 분자는 얼마 나옵니까? 19, 프로이 19였습니다. 20입니다. 일산화탄소 분자는 얼마일까요? 16, 28 나오고 얘는 30 나오죠. 탄소 원자는 10이에요. 12. 탄소는 10이라니까 질소는 14고 산소는 16이에요. 이것들을 합을 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희도 언제까지 저렇게 꼬박꼬박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ATC에서 CL은 35록에서 37록에 들려. 35.5죠. 35.5. 그래서 그것의 수소한 들어있으니까 36.5가 돼야 되는 거죠. 2원자 분자 있는데 그러면 3원자 분자 정도까지 소개해 볼게요. 3원자 분자 원자 3개가 달라붙어서 하나의 분자를 만들었어요. X3 형식이 되겠답니다. 얘는 거의 5C밖에 없어요. 5존. X2Y 형식 되는 것들 꽤 있네요. H2O, H2S, NO2, N2O, CO2, SO2 이런 것들이 있겠군요. 5존 분자는 얼마지? 산소 원자량은 16이거든요. 48, 48. H2O 28, 18 되고 황은 32의 원자를 가져요. 34, 34. 시험 잘 나와서 그래. NO2 얘는요. 32에 맞아. 6은 N2O 16에 47까지 4. CO2 이지어트 12, 14. 어? 14 44요? 탄소가 10이야. SO2 아 44. 아 수소가 1이구나. S가 S가 32가. 아. 어? 그렇구나. 원자 번호하고 원자를 헷갈리지 말고요. X, Y, Z 형식 되는 것은 뭐예요? 사이너스소 이게 뭐 대표적인 놈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외에 다원자 하면서 암모니아라든지 메테인 같은 놈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암모니아 분자 얼마 나옵니까? 17. 메테인 분자 얼마 나옵니까? 16, 16. 그 외에 탄화수소에서 탄소화물들, 수소 결합 물질들이 꽤 많은데요. 이거는